족구문은 if문이 있습니다. if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 이상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if, elif, 그 다음에 else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파이썬 쉘 또는 에디터에서 양쪽에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위해서 저는 국어 점수 또는 영어 점수를 변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메모리에 저장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즉 그 변수가 if문을 사용해서 비교를 했을 때 참이면 프로그램을 코드를 실행시키고 거짓일 때는 빠져나가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쉘에서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고 점수를 입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는 저는 k_s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90점 점수로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켰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조건을 사용해서 만약에 k_s라는 변수가 이렇게 80점 이상이면 이 조건입니다. 이상이면 조건에 맞으면 코드를 실행시키고 참이면 거짓이면 코드를 빠져나가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목부터는 중요한 부분들이 항상 if 조건 다음에는 이렇게 콜론이라는 명령 진행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콜론을 작성해 주시면 그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셔 주시면 4개의 칸을 이루어진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문장이라고 하고 블록이라고 합니다. 문장 하나, 하나 문장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문의 안에 블록에 4칸 블록에 들어가 있어야지 if 조건에 충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프린트를 하겠다. 여기서 어떤 코드를 나는 합격이라는 코드를 출력을 시키겠다. 그러고 나서 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또 계속 이 블록 안에 코드를 작성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가 코드를 작성할 코드가 있으면 계속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축하를 해줘야 되겠죠. 축하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엔터를 치시면 또 코드가 작성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작성할 것이 없으면 엔터만 한번 쳐주시면 이렇게 결과값들이 합격과 축하 결과값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파이썬 에디터에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값을 입력을 시켜서 정수를 입력시키는 것이죠. 입력을 시켜서 만약에 그 입력된 값들이 2로 나눠서 짝수를 이루어주면 조건이 만약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였죠. 그 값을 참이면 출력시키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 입력 함수, 인풋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값을 입력시키기 때문에 정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nt라는 형변한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num이라는 변수를 한번 줬습니다. 정수를 입력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input죠. 우리 입력함수들은 입력함수 input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열로 반환시키죠. 그래서 입력값을 한번 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그 나서 조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줘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수, 즉 입력한 수를 2로 나눠서 즉 0으로 떨어져서 값이 참이면 그 input 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입력시키죠.
if 만약에 어떤 수를 여러분들이 입력시켰던 어떤 수를 2로 나눠서 0으로 떨어지면, 그렇죠? 여기서 코드를 F문이 제어문이 있기 때문에 즉 콜론을 작성해 주셔가지고 명령의 진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 나머지 연산자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머지 연산자들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배수, 코드의 배수를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4칸의 들여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그 작성을 시킬 때 문자열 포매팅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자, 퍼센트. D죠? 정수기 때문에 D입니다. 짝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퍼센트.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 입력된 수를 작성시킨 것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던 변수, n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셔가지고 수행을 시키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프로그램 에디터에서는 실행시킬 때 엔터를 치면 계속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단축키 F5, 그렇지 않으면 run을 누르셔야 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F5, 그 다음에 run 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저장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일단 차트 4로 하겠습니다. 자, 입력값을, 즉 편집기이기 때문에 실행을 시키면 CL에 입력값을 입력시키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4를 입력시키면 4를 입력시킨 값이 2로 나눠서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짝수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4를 그대로 형식 문자열 값에 4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5를 입력시키면 5는 홀수이기 때문에 if 조건이기 때문에 거짓이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한번 4를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4. 이 4는 짝수. 이 값이 형식 문자 안에 프린터 출력 값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5를 한번 입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5를 입력시키면 코드는 맞지 않기 때문에 if는 아무 값도 실행시키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조건들은 if 조건을 비교를 해서 if가 참이면 이 안에 문장, 즉 문장 여러 가지 문장들 블록 안에 있는 값을 참이면 실행시켜주고 거짓이면 코드를 빠져나가는, 즉 프로그램을 빠져나가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if else 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f else 문은 if 문 조건이 참이면 if 문을 실행시켜주고 거짓일 때도 else 문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영어 점수를 한 70점 정도를 변수에 저장시켜 놓고 코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 (70점) 해놓을게요. 저장시켰습니다. 그래서 eng_sco라는 변수는 70점을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건이 8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나타내는 그런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ENG 언더바 C 변수죠. 이 변수가 80점 이상 넘으면 즉 프린트를 해라. 뭐를 합격으로. 그리고 계속 이 if 조건에 맞는 코드를 작성할래 물어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코드 작성이 없으면 else 사용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else 코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계속 누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즉 들여쓰기가 나오고 문장을 블록을 이루라는 그런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즉 우측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 if와 코드를 즉 들여쓰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else를 작성을 하시고요. 작성하시고 다시 콜론을 작성해 주시면 똑같은 들여쓰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프린트 해라. 을 불합격으로 프린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코드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if와 달리 if else는 if 조건에 맞으면 합격을 시켰는데 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else를 이렇게 출력시켜주는 불합격으로 출력시켜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문과 if else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건이 2개 이상, 3개 이상 계속 조건들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elif라는 그런 조건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elif를 한번 봐볼까요? if, elif 계속 조건들이 2개 이상, 3개 이상 조건들을 여러 가지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if, eli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else를 사용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도 한번 실습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라는 한번 마찬가지 오늘 한번 제가 변수를 만들어서 정해 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0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수죠. 음수의 정수를 정리해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UM1이 0의 수면 콜론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레스가 되어 있죠. 프린터 뭐를 양수를 출력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니까 또 물어보죠. 들여쓰기를 나는 않고 바로 다른 조건을 비교하겠다 얘기했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서 이때는 elif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lif를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달죠. 그래서 elif는 1개 이상 조건 계속 나는 if의 조건을 비교를 해서 맞으면 출력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elif 또 elif 조건이 거짓이면 또 elif 계속 조건들을 3개 이상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elif 나는 NUM 내가 한 변수가 예를 들어서 0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프린트 음수라는 코드를 입력시켜라. 0이라는 코드를 입력해라.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엔터를 치니까 또 블록을 물어보죠. 아니겠다? 그럼 else를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else를 쳐주시고 코드 블록 프린트 음수를 코드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대로 if 조건이 맞으면 양수를 출력시켜주고 조건이 틀리면 다시 elif를 검토를 하죠. elif도 검토를 해서 elif도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else
음수기 때문에 음수를 출력시켜주는 그런 결과값이 됩니다. 즉, if, elif, else는 elif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if, elif, else 조건입니다. 여기서는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음수값이 이렇게 출현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대표적으로 우리 for 반복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이 있습니다. for 반복문, while 반복문. 반복문은 for 또는 while 반복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for 반복문은 즉 반복의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많이 사용되고요. while 반복문은 반복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 즉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하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을 한번 실습을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은 대표적인 코드가 for입니다. for에서 j, 그 다음에 in, 모든 디포트는 키워드는 for, 그 다음에 in입니다. 앞에는 제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in,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즉 리스트에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리스트 값입니다. 반복문도 제어문부터는 마지막에 콜론, 즉 명령의 진행을 나타낸다겠죠. 여기서 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반복문도 이 콜론이 있으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 안에는 for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 합쳐서 블록을 이루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파이썬을 한번 해볼까요? 파이썬. 자,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파이썬이 5번 반복된 것을 여러분들이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for는 기본적으로 for in은 기본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for 반복을 해라. 뭐를? 이 안에 있는 이 j는 변수입니다. 변수는 여러분들이 변수, 제어 변수를 만들면 쓰시면 되죠. 변수가 이 in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in 다음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것이죠. 자, j는 i 1번, 첫 번째, j는 두 번째, j는 세 번째, j는 네 번째, j는 다섯 번째를 계속 반복시켜 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계속 반복시켜 주는, 5번 반복시켜 주는 그런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j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운데 있는 for in 가운데 있는 변수를 제어 변수, 즉 범위에 계속 반복시켜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은, 즉 반복문은 이렇게 리스트하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들은 즉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반복을 횟수를 결정하는 그런 코드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나는 어떤 수를 계속 더하기 위해서, 합을 더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에다가 0을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혹시 변수를 제가 학계이기 때문에 0으로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복을 횟수를 계속 정해보죠. 자, for 이번에는 변수를 제가 마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수들은 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즉 코드에 맞게끔 변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신 for 그 다음에 in은 이 키워드 색상들이죠. for in은 반복문에서는 디폴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in 다음에는 이렇게 리스트가 오고요. 데이터형들이. 그 다음에 range 함수가 옵니다. range는 함수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 11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1은 1부터 10까지
반복을 횟수를 진행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보니까 sum 그리고 i라는 변수, 즉 이 sum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i라는 변수는 즉 sum 사측 연산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들어가 있죠.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 의미는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um 0부터 시작합니다. 0을 이 i는 제분수라고 했죠. 1부터 10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반복을 해서 도운 것을 이 sum에다가 저장을 해놔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즉 이 블록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백스페이스 쓰면 된다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프린터는 우리 문자열 포매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 퍼센트 키를 이용한, 즉 서식 지정자를 이용한 그런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몇까지의 합, 이 코드를 형식 문자열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d 정수죠? 정수기 때문에 %d부터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d 그 다음에 까지의 합, 그래서 %d 여러 가지, 즉 변수를 입력시킬 때 여러 가지 값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주라겠죠. 1부터 그 다음에 10까지 했을 때 롤을 변수는 sum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1부터 이 i란 제변수가 1, 2 도울 때 1, 2 계속 반복을 할 때 한을 더해서 sum 값에 저장을 시키는 상태에서 sum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은 값이 출력을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은 55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g 변수 넣던지, 즉 리스트 변수로 range를 값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범위를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반복 범위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 반복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복의 횟수가 이렇게 리스트로 또는 range로 정해져 있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while이라는 변수는 반복의 횟수가 정해지지 않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while을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 sum이라는 변수에 0을 한번 제가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변수에, 그리고 또 x라는 변수에 1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에는 변수에는 0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라는 변수는 1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0부터 1부터 10까지의 합을 나타낼 때 for 변수와 while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는 while 변수를 한번 while 반복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은 항상 while 다음에는 이렇게 조건식입니다. s는 내가 1을 변수에 저장시켜 놨죠. s가 그래서 10보다 즉 콜론을 칩니다. 있을 때 sum 합계는 s, 그 다음에 또 반복을 물어봅니다. 계속 반복을 시킬래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서 x는 플러스 그 다음에 1.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x는 1입니다. x 값은 1이죠. x 값은 1인데 이 x는 이 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 플러스 s입니다. 그죠? 썸 0부터 시작된 것들 계속 1, 2, 3, 4 그 조건에 맞게끔 계속 반복을 해서 더운 것을 썸에 저장시켜 놔라. 파일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 변경이 없으면 이 파일은 무한 반복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 즉 조건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변경문을 이렇게 항상 마지막에 파일 사용할 때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썸은 s는 s 플러스 1입니다. s 플러스 1. 그래서 x를 저장시키는데 x 항상 플러스 하나를 1을 더해가면서 즉 계속 반복된 것을 더해서 출력 결과값을 반복을 시켜서 결과값을 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코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린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자, 우리 형식 문자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 10, 그 다음에 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은 값이 나온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10까지 합은 55가 똑같이 몬을 사용했을 때 값하고 같이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썸은 합계를 내기 때문에 0부터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곱하기, 즉 반복을 곱하기를 할 때는 0으로 곱하기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1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S, 처음에 조건을 넣었던 S 값을 초기화, 1로 초기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 S는 1, 2, 3, 4, 5, 6, 7, 8, 9 계속 조건에 맞게끔 계속 반복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조건이 맞으면 이 화일에 가는 블록, 즉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썸을 X에 계속 더해서 썸에 저장시켜 놓은 다음에 X를 조건 변경문이 필요합니다. 조건 변경문이 없으면 무한 반복에 빠지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출력을 시켜라. 1 더해서 출력을 시켜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는 자, 분기문 되겠습니다. 분기문. 분기문은 이렇게 브레이크문과 그 다음에 화일문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문과 화일문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즉 컨티뉴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컨티뉴하고 브레이크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한번 분기문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도 또 썸을 가지고 0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for 반복문을 써서 X로 정리해 놓을게요. rang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값을 계속 반복을 시키죠. 시킨 상태에서 엔터를 쳤습니다. 엔터를 치니까 블록, 즉 문장이 들으시기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D % 형식 문자열을 포매팅을 시키고 난 다음에요. X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즉 for 문장에 대한 코드를 치니까 드레스가 되어 있죠. 이 안에 있는 문장들, 즉 블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x는 즉 x 값은 제곱변수죠. 1부터 계속 1, 2, 3, 4, 5, 6, 10까지 반복 옵니다. 이 x가 1부터 반복된 횟수가 2로 떨어지면 짝수다. 다시 컬론을 착용합니다. 이럴 때 다시 이 컬론에 대한 또 드레스지가 4칸이 됩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해라. 컨티뉴. 제가 코드를 작성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를 시작을 해라. 똑같이 아마 진행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번엔 헐수죠. 헐수의 합. 자, 값을 한번 출력시켜 놓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네. 자, 그래서 1부터 1, 2, 3, 4, 5, 6, 18, 9, 10까지 나눠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1부터 10까지의 할수의 합을 냈습니다. 보면 제가 분기문에 즉 프로그램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그런 코드가 컨티뉴 분기문이라고 했죠. 컨티뉴하고 앞으로 배울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자, 컨티뉴 부분들은 1부터 x 부분이 반복을 시켰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 반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반복이 맞으면 1, 2, 3, 4, 5, 6, 7, 8, 9, 10 반복을 시켜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2로 떨어지면 조건을 줬습니다. 2로 떨어져가지고 짝수면 이 조건이 맞으면 컨티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1부터 시작합니다. 1 조건이 컨티뉴 됐습니다. 컨티뉴는 조건이 즉 맞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2는 그 다음에 1 됐죠? 2가 이제 2입니다. S가 2면 코드가 0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컨티뉴는 바로 돌아가라. 다시 어디로? 반복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3이 됩니다. 3은 거짓이죠. 그러면 3은 떨어집니다. 1 플러스 3 더하기 1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4는 0으로 떨어집니다. 어디로? 컨티뉴 다시 돌아가면 반복으로. 그 다음 5입니다. 5는 거짓이죠. 그래서 실행시켜주고 1 플러스 3 플러스 5 6은 참이기 때문에 다시 실행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9까지 더한 합이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컨티뉴는 참이면 즉 처음으로 반복으로 실행시키지 않는 값을 실행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으로 돌아가고 거짓이면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그런 컨티뉴 즉 프로그램의 코드의 흐름을 변경시키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봐볼까요? 브레이크를 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값을 바로 출력시켜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한번 반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그 다음에 이번에는 t로 한번 되겠습니다. for t 변수를 t in range 함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1부터 6까지, 즉 1부터 5까지 코드를 출력시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t는 어떻게 값을 내라, 출력시켜줘라. t를 값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나옵니다. 만약에 if t가 즉 조건이 3을 3값 이상일 때 불러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때려주죠. 이 값은, 자, t는 제변수입니다. t는 이 레인지에, 범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 도웁니다. 그래서 반복을 시킵니다. 1, 2, 3, 4, 5까지 반복을 시켰죠. 그래서 1, 2, 3, 4, 5를 출력을 시킨 다음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즉 브레이크는 코드를 그 차밍 때, 거짓일 때는 빠져나가라는, 브레이크 프로그램을 빠져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것 1, 2, 3만 출력을 시키죠. 볼까요? 자, 1값, 그 다음에 2값, 그 다음에 3값만 출력시켜주고 나머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4값, 5값은 바로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무한 반복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무한 반복을 사용할 때 코드들이 많이 사용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겠지만은 무한 반복들은 화일문에서 true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일문에서 1참이죠. 1을 사용하시면 무한 반복으로 빠져나갑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코드가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코드를 탈출하는 그런 코드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